안녕하세요. 이제까지 공부했던 본딩에 대한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딩의 개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 제시하였던 개념이 바로 원자간 거리 인터아토믹 디스턴스였습니다. 이 정보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원자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 이 두 개의 원자가 보지 않는 스프링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자, 오른쪽에 있는 원자가 청력을 느끼거나 혹은 인력을 느끼거나 이 두 가지 다른 힘이 결국 밸런스 이루게 되고 그 점에서 보통 원자간 거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그래프로서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Y축은 힘의 상태이고 X축은 거리입니다. 보통 원자간 거리는 나노미터 스케일이기 때문에 매우 작은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동하는 인력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흔히 쿨롬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자, 쿨롬 힘 같은 경우는 그 거리에 제곱의 반비례합니다. 다음과 같은 그래프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두 개의 원자가 가까워지게 되면 가지고 있는 원자 핵 효과로 인해서 멀어지려고 하는 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청력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일단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값을 붙일 수가 있고요. 8에서 9승 정도 반비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된다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곡선의 합을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어떤 특정 점에서 다소 거리가 조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이 특정 점에서의 높이가 각각 같은 부분을 합했을 경우에 제로가 나오는 부분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있는 청력의 그래프 값이 힘 값이 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두 개의 곡선을 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힘의 합 곡선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서 인력과 청력이 0이 되는 점에서 결국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원자간 거리가 결정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다른 형태, 에너지 형태로서 다시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Y축은 에너지고 X축은 거리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이 점에서의 에너지 값은 가장 작은 값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의로 제가 이 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힘과 에너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자, 힘의 거리를 곱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적분이 가능하다면 자, 반대로 힘이라는 건 특정점에서 힘이라는 거는 자, 에너지를 자, 거리로 미분한 값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이 값이 맞는지를 보려고 한다면 자, 에너지 이쪽 점에서의 기울기 값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로부터 에너지 특정 점에서의 이 기울기 값이 바로 힘이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을 F에서 찾게 된다 한다면 이 마이너스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점에서의 기울기 값은 양수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합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양수 값을 갖게 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점 x가
특정점 A0인 점에서 원자간 거리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곡선 형태는 마치 형태가 우물과 같다고 해서 웰이라 볼 수 있고, 우리가 계산했던 내용들은 에너지 포텐셜 웰입니다. 흔히 이 부분을 EPW라고 부르는데, 이 곡선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 한다면 재료 파라미터 중에서 매우 중요한 탄성계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곡선 형태가 스무드하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렇다고 한다면 테일러 정리에 따라서 테일러 급수죠. 에 따라서 특정 함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fx는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안 fn a x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다항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더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매크로린 사실 이 두 개 시리즈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있으면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제로인 점. 자, 이렇게 하게 된다 한다면 fx를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자, n 팩토리안 자, f n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x n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풀어서 쓰게 된다 한다면 자, fx는 자, n이 0일 때 0 팩토리얼은 1입니다. 그래서 f 함수 써주고요. 더하기 n이 1이면 1 팩토리얼 분의 1 팩토리얼도 1이기 때문에 f를 한번 미분한 거, 그 다음에 x의 1승. 자, n이 2일 경우에는 자, 2 팩토리얼 분의 f를 두 번 미분한 거 곱하기 x의 제곱. 이렇게 계속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곡선의 방정식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에너지 포텐셜 웰, 이 곡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f를 2로 바꿔주시고요. 네, 중요한 변수를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델타 x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함수가 아니고요. 이거는 특정한 상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편의상 저는 이 상수를 2의 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자, 에너지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값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x는 델타 x. 자, 2 팩토리얼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두 번 미분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x의 제곱 기타 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제가 이쪽 뒤쪽 부분을 쓰지 않은 이유는 델타 x의 3승, 4승, 5승 이게 점점 큰 숫자가 되겠죠. 델타 x 값이 매우 작은 값인데 3승, 4승, 5승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은 공학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항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force라는 거는 자, 에너지를 자, D 위에 있는 식입니다. 저 부분들을 거리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 관계에서 폴스 같은 경우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방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식을 자,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데타 x로 뭐 나눠준다는 표현이라든가 뭐 미분한다는 표현 양자가 동일할 것 같은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상수를 미분하게 되면 값이 0이 나옵니다. 여기 있는 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극소점 값이 돼서 기울기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뒤에 있는 항들은 역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항만 저희가 미분하게 되면 되는데요. 자, 이가 서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항이라는 거는 결국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nd x의 제곱 델타 x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세히 보시게 된다 한다면 자, force displacement 이 관계일 경우에 여기 있는 개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탄성 개수 elastic modulus 자, 탄성 개수로 표현되게 됩니다. 혹은 탄성 개수 우리가 영스 모듈러스라고 보통 명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로 성질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한다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에너지 포텐셜 웰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서로 여러 가지 제로 상수들 중에서 상관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에너지 포텐셜을 크게 두 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쪽이 y축이 에너지 값, x축이 거리 값, 에너지 값, 그리고 거리 값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뭔가 에너지 포텐셜에 대해 깊이가 굉장히 깊은 하나의 곡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곡선 같은 경우는 포텐셜 웰의 깊이가 얇은 형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폴리머, 고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자, 에너지 포텐셜 웰의 그 깊이 자, 깊이가 앞으로는 표현을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깊이가 깊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포텐셜의 깊이가 자, 왼쪽에 있는 에너지 포텐셜 웰의 깊이가 깊은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수학적으로는 먼저 이 그래프가 내려가는 이 경사도 서로 경사도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깊이가 깊을수록 경사도는 급해진다. 그래서 경사도를 여기서는 디클리네이션이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클리네이션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 특정 점을 자
우리가 중간에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왼쪽과 오른쪽의 대칭성 보시게 되면은 깊이가 깊은 메탈 왼쪽에 있는 곡선의 경우가 왼쪽과 오른쪽의 대칭성이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시메트리 경향성도 커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탄성계수 값을 보고 싶은데요. 앞서 탄성계수 값을 이렇게 자 일라스틱 모듈러스를 일라스틱까지만 쓰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자 에너지 포텐셜 웰을 2번 미분한 값이라고 보통 이게 정의됩니다. 그렇다 한다면 자,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00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점에서 기울기는 자, 0입니다. 이 점에서 기울기는 뭐 플러스 1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기울기 값에 대한 어떤 패턴을 그려보게 된다 한다면 자, 이 점에서는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이 점에서는 기울기 값이 0 그리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이걸 잊게 되면은 첫 번째 미분한 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의 기울기가 바로 바로 탄성계수 값이 되는 겁니다. 이쪽은 플러스 100이죠. 상대적으로 여기를 기울기가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이쪽을 뭐 편의상 뭐 플러스 10이라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림을 그려보게 된다 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이쪽은 마이너스 10 제로 플러스 10 이 기울기를 보면은 이쪽이 더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에너지 포텐셜 웰의 깊이가 깊을수록 영스 모듈러스 값이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값이 커집니다. 우리가 곡선 하나 우리가 중요한 스트레스 트레인 커브라고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직선을 봤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Y축은 응력이고 X축은 변형량인 상황에서 이때의 기울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스 모듈러스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이쪽은 당연히 기울기가 크기 때문에 높은 영스 모듈러스를 값을 썼고요. 이쪽은 탄성계수 값이 작습니다. 자, 특정 상황까지 변형을 줬을 경우에 영스 모듈러스 값이 큰 경우는 이 모듈러스 값이 작은 경우보다 더 많은 응력이 필요합니다. 이 응력이 결국에는 파단까지 이루어지게 된다 한다면 결국에는 동일한 길이만큼 늘렸을 경우에 더 많은 응력이 소모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본딩 스트렝스 결합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비례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체에서 보이지 않는 이 본딩을 끊는다고 했을 경우에 고체가 본딩을 잃게 되면 액체가 되게 됩니다. 온도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점들을 고체가 액체가 되는 멜팅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가지 것을 비교함으로써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처음에 설명드렸던 젓가락이 두 개인 경우랑 한 개인 경우랑 세 개인 경우를 봤을 때 이쪽은 본딩이 쉽게 끊기지만 이 부분은 본딩이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딩 스트렝스가 결합력이 강할수록 멜팅 포인트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금속에서 또 중요한 선주 중 하나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속들은 팽창하게 됩니다. 자, 더멀 익스펜션이죠. 자, 열 팽창 개수, 열 팽창된 상황을 생각하게 된다 한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될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메탈은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본딩 스트렝스, 멜팅 포인트들이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폴리머에 대해서. 자, 우리가 서머 익스펜션을 이해할 때 이 에너지 포텐셜에다가 물을 집어넣는다 생각하세요. 물을 집어넣는다는 말은 결국 온도를 올린다는 개념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자, 이 상태, 왼쪽에 있는 원자는 고정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원자는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두 원자의 거리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물을 집어 넣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원자들이 떠오르겠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흰색 원자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중간값을 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을 붓겠습니다. 온도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온도 올렸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된다 한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투명한 원자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의 중간값을 보자면 다음과 같이 어떤 중점을 잡을 수 되고요. 이 부분을 한번 선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물을 붓는다. 온도가 증감에 따라서 두 개 원자 간의 거리가 점점 늘어남, 열 팽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폴리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원자는 고정되어 있고, 자, 이 부분은 끝에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고, 역시 마찬가지 물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자, 오른쪽의 원자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수 있는데, 그의 평균값, 중간값을 잡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물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이 꽤 긴 형태가 나타나게 되고, 자, 투명한 원자는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값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점들을 연결했을 경우에 열로 인해서, 온도로 인해서 팽창하는 정도가 금속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딩 스트렝스가 높은 금속 같은 경우는 서머 익스펜션이 폴리머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열 팽창은 오히려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질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공학적으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소재라는 거는 온도 변화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온도가 변화한다 할지라도 본인의 성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뭐 탄성 개수 값이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열 팽창이 되지 않다거나 이런 소재 개발이 필요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스위스 시계를 보게 되면은 아주 뭐 비싼 시계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부속품들이 다 보이는 시계들이 고가 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게 박혀 있고요. 그래서 이 나사들이 뭐 돌아가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시간을 이렇게 뭐 표현해주는 이런 고가 시계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시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고가 시계를 봤을 경우에 여기에 사용되는 이런 모든 부속품들이
정밀 기계 부품, 정밀, 그렇죠? 프리시전이죠. 그렇죠. 정밀 기계 부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계를 차서 뭐 극지방에 간다거나 혹은 사막지방에 간다거나 온도가 높고 낮은 데 가게 되면 이 금속들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뭔가 수축과 팽창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 시계는 정확한 시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온도의 변화에 무관한 소재가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자, invariable 자, 스틸이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불변강이라 부르는데요. 그 영어에서 보시겠지만 변하지 않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뭐 회사 같은 경우는 invariable 혹은 invariant 다양하게 용어가 쓰이는데요. 그래도 invariable steel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이 소재는 온도가 뭐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거에 무관하게 열팽창 계수 thermal expansion이라든가 혹은 탄생 계수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100% 유지가 되지 않겠지만 유지가 되는 그런 소재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불변강으로서 그러니까 인바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바 혹은 인바르, 여기 글자 그대로 나온 건데요. 이게 스위스 과학자 기욤이라는 박사님께서 처음에 이걸 개발했고, 제가 알기로는 1920년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바강 같은 경우는 자, 철에다가 니켈 함량이 36%, 뭐 문에 따라 35%라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금화 시켰을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 196도 리퀴드 나이트로제 온도부터 260도 이 구간 내에서 자, 선 열팽창 계수 팽창계수가 뭐 거의 낮다. 두 번째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합금원소를 첨가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인바강에다가 한 12% 정도의 크롬을 첨가합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가 만들어진 소재를 엘린바라고 부릅니다. 자, 엘린바는 자, EL이 바로 탄성이죠. 탄성계수 일라스티시티. 자, 일라스틱 모듈러스, 이게 어떻다? 인베리어블. 그래서 엘린바라고 부릅니다. 탄성 계수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계수가 자, 거의 변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자, 플래티나이트라고 있습니다. 플래티나이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열팽창 계수가 거의 뭐 불변인 소재인데요. 자, 철의 함량 자체가 좀 광범위합니다. 40에서 한 50% 정도의 니켈을 포함한 소재입니다. 그래서 보통 열팽창 계수가 거의 불변하다. 그래서 실제로 유리하고 많이 결합되는 소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코바라는 코바강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코바 같은 경우는 철에, 니켈, 그리고 코발트가 포함된 건데 이게 원래는 상표명입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인바, 엘린바, 플래티나이트 이 세 개를 대표적인 불변강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인터아토믹 디스턴스로부터 이걸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까지 한 번에 본딩 챕터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